안녕하세요. 정신없는 정신과 의사입니다. 혹시 책상 앞에 앉기만 하면 갑자기 방 청소가 하고 싶어지고 펜을 잡으면 핸드폰이 손에 들려있는 경험 있으신가요? 저도 고등학교 때 인터넷 강의 플레이 버튼을 누르려다가 결국 새벽 4시까지 딴짓만 하다가 잠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보내주신 이런 고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100점 맞는 비법이 아니라 일단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방법부터요. 책상에 앉으면 딴 생각만 나고 시작이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정말 많은 분들이 하시는 고민이에요. 저도 그랬거든요. 특히 ADHD가 있는 분들은 뭔가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일반적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해요. 의학적으로 보면 우리 뇌의 전 전두엽에서 실행기능이라는 것이 조금 다르게 작동하기 때문인데요. 이게 개인의 의지력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전원 재수할 때 찾은 방법은 이름을 붙여보면 2분 룰이었어요. 일단 2분만 해보기. 책을 펼치고 첫 줄만 읽어보기. 그러면 뇌가 이미 시작했네 라고 착각하면서 조금씩 엔진이 걸리기 시작합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시작하려고 하지 마세요. 일단 앉아서 뭐든 만져보세요. 집중하려 하면 핸드폰, 간식, 잡념, 방해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저도 진료실에서 많이 듣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방해 요소들을 무조건 제거하려고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대체하는 게 효과적일 수 있거든요. 제가 의과대학 시절에 깨달은 건데 저는 완전 조용한 환경에서 오히려 집중이 안 됐어요. 그래서 카페에 가거나 노래를 틀어놓고 공부를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뇌가 적당한 자극을 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방해 요소들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의전원 재수할 때 아예 다른 층에 뒀어요. 가까이 있으면 결국 만지게 되더라고요. 차라리 아날로그 시계를 사서 책상에 두세요. 그리고 정말 급한 연락이 올까봐 걱정이 되시면 가족에게 2시간 동안 핸드폰을 맡길 테니 정말 응급한 상황에만 부르라고 하세요. 간식 욕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책상에 견과류나 간단한 스낵 같은 간식을 미리 준비해뒀어요. 배고픔이 오면 구역에 가서 이것저것 뒤지다가 1시간 날리는 것보다 차라리 통제 가능한 간식으로 해결하는 게 나아요. 그리고 잡념은 ADHD 관련된 책이나 인터넷 글에서 많이 다뤄지는 정말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메모지에 적어두는 거예요. 나중에 생각하기 박스를 만든다고도 하는데요. 친구한테 연락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 바로 메모하고 다시 하던 것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나만의 공부 환경을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남들 방법은 저한테 안 맞아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당신의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거든요. 저만 해도 수학 공부를 할 때는 몇 시간이고 집중을 했는데 영어 공부를 할 때는 10분도 못 버텼어요. 이런 선택적인 관심은 ADHD에서 많이 나타나는 특성이거든요. 나만의 환경을 찾기는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일주일 정도 간단하게 기록을 해보세요. 오늘 어디서 언제 뭘 공부했는데 어땠는지 요 정도만요.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에너지 배치 전략이에요. 저는 점심 먹고 나면 항상 졸렸거든요. 그 시간에 영어나 국어 같은 싫어하는 과목을 하면 더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그 시간대에는 차라리 좋아하는 수학이나 과학 문제를 풀었고, 반대로 아침에 집중력이 제일 좋을 때는 하기 싫었던 영어 단어 암기나 영어 문법 같은 걸 억지로라도 했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집중이 안 되는 시간에는 좋아하는 과목으로 공부 리듬을 유지하고, 집중이 잘 되는 시간에는 싫어하는 과목을 밀어붙이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해서 하루 종일 공부가 막히는 걸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금방 지루해지고 다른 것에 관심이 가요. 어떻게 극복하나요? 이것도 ADHD의 전형적인 특성일 수 있어요. 우리 뇌는 새로운 자극을 계속 찾거든요. 이걸 문제로만 보지 말고 다양성의 힘으로 활용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의사고시 준비를 할 때 썼던 방법들을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같은 내용이라도 읽기, 쓰기, 말하기, 그림 그리기로 다양하게 반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25분 공부하고 5분은 완전히 다른 활동을 했어요. 스트레칭을 하거나 간식을 먹거나 창밖을 보거나
그런 것들이요. 과목 배치도 중요해요. 어려운 과목, 쉬운 과목, 어려운 과목 순서로 샌드위치처럼 배치를 하는 건데요. 이건 하이퍼 포커스라는 거를 경험해 보셨다면 이용이 가능할 거예요. 게임이나 관심 있는 일에 몇 시간씩 빠져드는 상태인데요. 그 에너지를 공부에 활용하는 방법인 거예요. 관심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확장을 해나가는 거죠. 오늘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저에게 맞았던 방법이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효과적일지는 모르거든요. 중요한 건 이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예요. 결국 핵심은 한 가지예요. 당신의 뇌는 잘못된 게 아니라 다른 거라는 거. 남들과 다른 방식으로 학습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고 그 특성을 이해하고 활용하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어요. 저도 그 길을 걸어왔고 지금은 목표했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도 분명히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공부 환경 찾기 실험 후기도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